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날씨인 만큼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이맘때면 더욱 빛을 발하는 곳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단양군인데요. 단양군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공식 인증되면서 국내외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단양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이끌고 있는 김문근 단양군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군수님. 네, 군수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도민 여러분께 또 그리고 우리 단양 구민 여러분께 오늘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오래간만에 CJB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좋은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 단양의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단양하면 저도 단양을 가봤지만 참 아름답고 멋진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단양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양은 어떤 곳인지 먼저 멋지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느낀 우리 단양군은 네. 정말 그 남한강과 소백산이 만나서 충돌되면서 기암괴석을 만들고 우리 단양 팔경을 만든 곳이고 산은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강물은 정말 비단처럼 흘러가지고 사계절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네. 봅니다. 요즘에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수상레저, 맨발 걷기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러들 많이 오시는데 특히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도 아주 많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는 패러글라이딩 떠 있고 강물에는 유람선이 떠 있고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도 이를 증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충청권 최초로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또 보발제의 겨울이 그동안 우리 보발제의 그 가을 단풍만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WMO라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달력 12개를 만드는데 12월이 사진으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보발제의 겨울. 네, 사진 그렇습니다. 봤는데 엄청 멋지더라고요, 사진이. 예, 단풍도 아름답지만 네. 겨울 사진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래서 우리 단양은 뭐 여러 가지 천천히 하기로 하고 정말 자연도 좋지만은 특히 그 순박한 심성을 가진 우리 이 단양 군민들이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따뜻하고 정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군수님을 뵈면 뭔가 정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단양 군민들이 이제 순박하고 따뜻한 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그래요? 사연들이. 네.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사연이 있지만은 특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작년과 올해 어떤 그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차림의 여성이 우리 군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하루에 10,000원씩 모았다고 하면서 365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손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손편지 내용이 가장 그 뚜렷이 큰 글씨가 이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봄날이 되길 바란다. 네. 그런 그 요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태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름을 알라 그랬더니 이름을 알게 되면은 이런 것을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CCTV라든가 그런 거 보면 뭐 대충 뒷모습은 보이지만은 네. 구태여 알라고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해서.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사례라면 몇 달 전에 우리 가곡면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이 네. 어르신께서 그 저금통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 이걸 써달라. 돈이 적어서 부끄러우니까 좀 익명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 큰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는 없고 1,000원짜리가 한 100여 장이 있고 500원짜리 동전이 한 300여 개가 있고 또 100원짜리가 한 800여 개, 50원짜리 동전 2개, 그 10원짜리는 없고요. 그래서 전체가 34만 4,700원인가 그 정도 되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입니까? 정말 하나하나 모은 건데요, 그러면. 이분한테 네. 이 34만 영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마 3억 4천에 해당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러한 감동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늘 감사하고 우리 단양의 손바깥 심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두 가지 얘기만 하셨는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보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단양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을 다시금 느끼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단양의 매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단양하면 많은 분들의 인식에서 뭐 충청북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최근에는 뭐 이제 이따가 지질공원 얘기를 할 테지만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그런 이제 관광지잖아요. 네. 실제로 관광객 수도 엄청나고요. 요즘에 뭐 생활 인구 개념도 이제 드러나서 생활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치가? 우리가 생활 인구가 곧 뭐 관광객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작년에 한 925만 명 정도가 925만 명. 예, 찾아왔습니다. 그 1,000만 명 그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단양군의 생활 인구는 대부분 관광객입니다. 네. 그 생활 인구가 행정안전부에서 그 파악하는 것이 통근형이 있고 또 쇼핑형이 있고 관광형이 있는데 우리는 관광형이죠. 네. 그래서 행안부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작년도 생활 인구 그리고 산정한 결과를 보면은 등록 인구가 곧 고정 인구인데 고정 인구 대비 생활 인구는 우리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8, 9위 정도 되고 충청권에서는 당연히 1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우리 단양군보다 앞선 시군이 강원도 양양군 아주 부동의 1위고 고성, 가평, 평창, 옹진 이런 데는 늘 우리보다 앞서고 있고 네. 우리 단양군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데가 이제 홍천, 또 태안, 무주, 정선 요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8, 9위 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카드 사용한 것을 요즘엔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단양군 전체 카드 사용한 그 소비에 한 66%, 한 3분의 2가 되지요. 그래서 전국 평균은 47%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카드 사용 비율이 우리 단양군보다는 외지인들이 훨씬 더 많다. 아, 그래요? 이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참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된 그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경부 청송이라든가 연천 뭐 그런 데 보면은 카드 매출이 한 1.8배가 더 늘었다. 그런 통계가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지정됐으니까 아마 관광객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예, 예. 그 아까 전국 관광지 중에 8위, 9위 정도 한다고 예, 하셨는데 예, 이 지질공원을 또 이제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따가 또 여쭤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목표를 한 몇 위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한 5위 정도까지는 가겠다. 예, 한 5, 6위 정도까지는 네. 금년 내년 중에는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뭐 충북에서는 1등이고요. 네. 근데도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자리를 굳히겠다. 네. 이런 어떤 목표로 또 다른 뭐 관광 프로그램, 뭐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년도에 뭐 히트 상품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히트가 안 되는데 벌써 히트 상품을 네. 희망하면서 뭐 잠재된 거. 잠재된 히트. 예, 이제 가슴 설레는 그런 거죠. 예. 어떤 건가요? 예, 살짝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우리가 관광 특구를 지정된 지 20주년이고 네. 또 신단양으로 이주한 지 40주년이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된 원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단양 관광의 패턴 유형이 보는 관광, 자연을 보는 관광인데 앞으로는 체험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는 이런 트렌드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관광 시설을 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야간 경관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특별한 관광 시설이라면 이제 비치파크라는 그런 그걸 조성할 계획인데 우리 단양에 그 강변에 작은 호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 이제 계류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 유럽에 가면 원형 극장 있죠. 네. 그런 식으로다가 단계 삥 돌리 해가지고 그 가운데는 호수가 있고 한 2천여 석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관람석을 만들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수상 공연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이제 물놀이장도 만들고 네. 또 백사장도 만들고 그러한 것이 바로 비치파크. 지금 설계 다 됐고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뭐 우리 디캠프라든가 또 우리 그 사계절 골프장 겸 리조트도 그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야간 경관이 지금 핵심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 반반곡곡 방방이 아니라 미음 받침 반방곡곡 백선 백선에 세 개가 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모두 우리 충북에서 세 개인데 세 개 전부 다 우리 단양이죠.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단양강 잔도 수양계 비터널 또 야간 미션 튜어 이것이 세 가지가 들었는데 금년에는 이것보다 더 메모드급이 되겠죠. 네. 고수대교가 고수동굴 가는 큰 높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는 거죠. 네. 상하행 쪽으로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빙 라이트 레이저를 쏘는 거죠. 이것이 레이저가 하늘을 쏘는 것이 14개가 막 쏘고 또 상하 좌우로다가 그 이제 분수가 옆으로 낮에는 흰색이 되겠지만 밤에는 또 그 컬러풀하게 네. 조명을 받는 아주 명소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루섬 출렁다리가 이제 금년 6, 7월이면 다 완공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야간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물결에 아름지는 그 시루섬 출렁다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되는 아마 제2의 단양 관광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낮에도 사로잡고 네. 밤까지 사로잡겠다. 예, 특히 야간에 네. 밤을 사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원래 1등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부럽겠어요. 충북의 다른 시군. 어떻게 따라잡나? 내친 걸음에 네. 더욱더 우리 직원들, 확실하게. 군민들 아이디어를 막아줘 창의적으로 네. 또 이제 그 관광객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할까 그렇게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단양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날씨 또 좋을 때 한번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봤던 분들도 이렇게 또 바뀐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5월에 또 이 계절의 또 이 특징이 있잖아요. 5월에 찾으면 좋은 뭐 그런 관광지가 있을까요? 단양에서? 우리가 생활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네. 12달 중에서 단양에 가장 많이 오는 달이 5월과 10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달 5월은 싱그러운 바람이라든가 또는 초록으로 물든 우리 남한강과 소백산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군민들 또 관광객들 모두 멋진 그 경관을 선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달에는 그 소백산 철쭉제가 열리는데 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목금 토일 3일간 열리죠. 그래서 볼 만한 것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도담산봉 지금 도담산봉이 단양 팔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은 네. 제가 취임해서 몇 년 전부터 도담산봉 건너편 마을이 도담리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 한 5.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큰 그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땅인데 수자원공사하고 그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사진 찍기에 좋고 네. 우리 관광 달력에도 나왔습니다만 때 가장 아름답게 필 거니까 오게 되면은 도담산봉 도담 관광. 3번가 꽃 왠지 멋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겠네요. 한번 5월에. 오십시오. 예. 그 소백산 철쭉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5월 한
아까 20 며칠이라고 하셨죠? 22일부터. 20일.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많은 주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그 시선을 사로잡았던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 사투리 경연대회. 예, 이것이 있고 또 산행을 하면서 소백산을 올라가면서 주위에 핀 아름다운 연분홍, 네. 철쭉 이것도 볼만한 일이고요. 특히 남한강 위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그 모터 서프 퍼포먼스 그것도 아마 굉장히 볼거리가 될 것이고 또 레이저 쇼라든가 서커스라든가 또 콘서트 뭐 실버 가요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말 어느 해보다도 볼거리가 많게 풍부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단양으로 예. 가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전국적으로 그 맨발 걷기가 지금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양에도 맨발 걷기 명소가 있어서 지역민들이나 네. 또 관광객들에게 큰 또 힐링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딘가요? 예, 우리가 작년에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또 저도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으로 걸어보니까 네. 맨발 걷기가 알고 날수록 정말 너무 좋고 해서 작년 가을에 우리 대성산에 한 바퀴 돌면서 네. 3.0km를 맨발 걷기 숲길을 그 나무 밑으로 다 가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성산. 대성산, 네. 그 단양 군청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 했는데 그 맨발 걷기가 좀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다가 몸에 좋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금년에는 각 읍면에도 하나씩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작년에 조성된 데다가 또 관수 시설도 해가지고 또 약간 황토길이 물기가 좀 축축하도록 그런 것도 해가지고 더 시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 숲길을 걷다 보면 느낌도 좋고 네. 또 경치도 좋고 마음도 정말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제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우선 그날 저녁에 보면은 잠이 잘 오는 걸 느끼고 여러 가지 이 좋다는 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열풍이 있지만 우리 단양에도 그 맨발 걷기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우선 저도 아주 매니아가 됐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오시면은 그 숲길, 숲속을 걷는 그 맨발길이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문제 잘 키워나가면 되겠네요. 한번 오셔서 저하고 한 바퀴 걷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얘기를 이제 꼭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단양군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랜 준비 끝에 단양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네스코 뭐 세계 지질공원 하니까 와 뭔가 세계적으로 뭔가 인정받았나 보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이게 뭐지? 근데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뭐 좋은 건지를 알고 있는데 좋은가 보다는 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뭐냐 하면은 우선 지질 과학적으로 중요해야 되고 네. 또 희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또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 문학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를 잘 보존하고 또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유네스코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지정된 5군데가 있는데 우리 단양군이 6번째 지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정된 게 이제 단양군 외에 우리나라 이제 몇 곳이 또 지정이 됐는데 단양군은 어떠한 특징 때문에 지정을 받게 된 건가요? 네, 우리 단양에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네. 그 서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우주의 나이는 한 150억 년 정도 되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150년 전에 탄생됐고 1억 년이 만 개 모여야지만 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태양의 나이가 한 45억 년 내지 50억 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지구가 45억 년, 태양의 나이는 50억 년.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출현된 것은 뭐 멸종된 유인원들은 한 400만 년 전이라 그러고 현생 인류라 그랬죠. 호모사피엔스. 요거는 한 30만 년 전이라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 유구한 그 지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지질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단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단양이 아주 수억 년 전에는 적도 부근의 얕은 바다였었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퇴적물이라든가 또 산호, 조개, 삼엽충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약 한 5억 년 전에 고생대 때 우리 서로 이제 판대가 한반도가 지금처럼 하나가 아니고 판대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와서 이제 충돌되면서 지금처럼 이런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양 그 주변에는 과거의 적도 부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산호, 조개, 삼엽충 이런 것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은 감입니다. 그래요? 충돌되면서 이것이 이제 석회암지대가 된 거죠. 네. CaCO3 연막하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단양으로 말하면은 그 남한강 북쪽에는 주로 이런 땅이 많고 처음에는 강 남북 쪽으로 그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지하에서 그 화광암이라든가 편마암 이런 것이 뚫고 올랐죠. 이제 관입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한강 남쪽에는 화광암, 편마암 쪽이 좀 이제 뚫고 올라서 광범위하게 돼 있고 강 북에는 그 염화칼슘, 석회암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 이제 많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된 거죠, 여가. 충돌이 된 그 증거가 우리 단양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보면 연성전단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천동리 다리안 계곡 입구에 바로 있는데 이곳이 바로 13억 년 전의 지질과 전후의 지질이 서로 역전돼 거꾸로 된 거죠.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지질학자들이 세계적인 그 논문을 450여 편이 여기서 나와서 지질학자들은 이곳에 오면은 정말 경이롭다 하는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단순한 암석, 뭐 일반 돌바위에 불과하지만은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충돌의 증거, 그래서 13억 년이 막 역전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국도를 공사하다 보니까 절개한 부분이 있는데 네. 상진 입구에 횡화습곡 그거는 그거 안에 우리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지질학적 요소들이 마그마 관입행가라든가 테라로사라든가 또 돌리네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지질학적 보고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국도변에 있는 거라든가 또 복합습곡 또 도담삼봉 성문 네. 우리 성문도 보게 되면 이게 돼 있지만은 이것이 과거에 동굴이 변해가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 다 연구해 보면은 그러한 특별한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어. 우리는 몰랐는데 해설 들어보면 우리가 가까이 늘 보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양이 석회암, 즉 카르스트 지형이라서 석함이 많다 보니까 시멘트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죠. 그런 거죠. 전국 네.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석회암 지역의 특성상 시멘트가 많고 석회암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있게 되면 물과 합치게 되면 서서히 녹게 되거든요. 네. 수천만 년, 수억 년 지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단양에 동굴이 많지 않습니까? 보수동굴, 노동동굴, 철동동굴 이런 것이 결국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수억 년 동안 변하면서 그랬는데 다행히 이러한 우리가 알려진 동굴들은 입구가 바깥으로 조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동굴이 되듯이 지금 단양에 보이지 않는 뭐 우리 몸의 동공 뼈에 뭐 그런 것처럼 지하 30m인지 200m인지 모르지만 무수한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아직도 찾을 게 많네요. 예, 두드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지. 네. 다만 알겠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이것이 네.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아서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양의 특징이 석회암이다 보니까 시멘트 또 동굴 네. 또 하나는 단양 마늘. 단양 마늘은 왜 그러냐면 테라로사라고 쉽게 얘기하면 학명은 테라로지만 우리말로 하면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역시
그 석회암과 관련돼서 형성된 그 흙인데 이 흙에서 생산된 마늘이 오리지널 마늘 그 효능이 옛날부터 알겠습니다. 특효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질공원이 네. 우리 단양의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식이 아주 방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지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정까지도 그 험난했잖아요. 그 과정이. 지정받기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그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 가서 서툰 영어지만 네. 가서 그 제안하고 할 때 진도 6.8 지진을 겪어서 아주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거의 생사를 넘나들면서 지정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하고 잘 가꾸고 또 이제 관광적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죠. 쭉 현황을 살펴보니까 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든 또 우리 국가 지질공원이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산이 안 오나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된 곳이 전국에 7군데가 있는데 우리까지 네. 15개 시군이 있고 또 국가 지질공원 관련되는 시군이 또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을 다 모아가지고 관련되는 시군 협의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협의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환경부라든가 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좀 제도화함이 필요해서 지금 실무과장들끼리 논의 중이고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런 협의를 만드는 그 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이 지질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냐 보면 우리 단양에도 소백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천문과 연계해서 학생들 수학여행을 또 적극 유치하고 또 관광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이거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 수학여행이 오게 되면 학생들은 낮에는 우리 단양의 땅이라든가 강 이런 단양 팔경을 보고 또 지질을 보고 또 역사 유적을 보고 또 패러라든가 수상 레포츠를 통해서 낮에는 2, 3일 동안 즐기고 밤에는 소백산 천문대에서 하룻밤 자면서 일몰을 보고 일출을 보고 또 밤에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은하수를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운해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충북을 넘어서 전국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우주를 향한 그 꿈을 키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공간을 다 활용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결론은 우리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학교 교육과 또 사회교육, 이거 사회교육은 이제 관광이겠지만은 그래서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져 가지고 융합돼 가지고 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기여토록 하는 것이 우리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가진 게 뭐 너무 많으니까 구슬에 서말이니까 잘 꿰는 게 숙제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사투리 경연대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단양 사투리가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단양 사투리 보존회가 또 창립될 만큼 단양 사투리를 이제 살려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들어오면 참 억양이 또 독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이 단양 사투리의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예, 어느 지역이든지 사투리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정성, 이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지역의 하나의 역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5대조 할아버지도 지금은 북한 지역이지만 강원도 통천에 사셨는데 그 정감록을 믿고 정감록에 보면은 소백산 밑에 삼재를 피할 수 있는 명당, 그 십승지 중에 하나가 소백산 밑에 있다. 이 말을 믿고 혈혈단신으로다가 단양으로 이주했거든요. 네.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그 기근, 질병, 전쟁 이 세 가지 재앙에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 삼재를 피해야지만 되고 옛날에 남자들은 조선시대 특히 이제 유교 사상이 지배할 때는 남자가 대를 잇지 못하면은 죽어서 조상을 뵐 면목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를 이으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인 경우에는
시집 와가지고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를 잇는 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삼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 소백산이 십승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 단양의 그 사투리의 특징이 특히 억양이 북한 사투리하고 억양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사투리가 우리가 북한하고 접경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북한 사투리가 가까울까?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처럼 이런 사람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아주 많아요. 그게 깜짝 네. 놀랐죠. 그래서 북한 사투리하고 비슷하게 된 형성 배경이 정감록 십승지 관련돼서 십승지는 남한에만 있지 북한 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이루어온 거 아닌가. 내려와서 형성이 됐다. 그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 아주 학설로 굳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단양 사투리를 이제 보존하고 지키고 또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네.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도 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이니까 좀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반응이 대단했죠. 대단했나요? 언론과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 이제 보람 있는 것은 어떤 분은 그동안 우리 단양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네. 저처럼 단양 사투리 억양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그 방송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긍지, 자신감도 갖는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은 보람을 좀 느꼈고요. 네. 작년대 보면 이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많이 배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 단양 사람들, 뭐 작년에도 90세 넘은 분이 1등 했거든요. 네. 이게 젊은 사람들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또 무대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이분들이 와서 그 함께 울고 즐기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었는데 금년에 아마 작년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양 사투리와 관련된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일화도 많다고 하던데요. 시간이 다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요? 시간이. 네. 그 단양에 계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네.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한시멘트에 있는 어떤 분이 서울 본사에 근무했는데 앞에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는데 네. 무슨 담배 달라 그랬겠죠? 그 담배 주인이 하는 얘기가 혹시 세터민이십니까? 말을 했더니 한마디 했는데 북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네. 거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그 동해안 어디 해수욕장 가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네네. 어떤 전혀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 본 얼굴인데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도 세터민입니다. 그렇게. 이와 유사한 그 경험을 단양 사람이라면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도 하세요 사투리? 네. 저 사투리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표준어 같으세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송에서는 좀 자신이 없는데. 네네네. 뭐 이렇게 보여달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있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자, 엉가이하고 막은 다 뭐 이래요? 내 이래 보이 고라다이마다 등강마다 저쪽이 되게 많아서래. 작년 며칠로 가지끈 많이 뭐 이래요? 대단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뭐 하여튼 철쭉. 네. 철쭉이 많이 예쁘게 폈으니까 모이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결론은 그거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엉가이하고는 이제 어지간히 하고 막큰 네. 모두 다 함께 이제 모이자. 고라데이라 그러거든요. 이 골짜기를 가지고 뭐 이제 그런 데마다 철쭉이 많이 피었다. 많이 오시라. 네, 작년 맨치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건 충분히 넉넉히
많이 모입시다 하는 그런 따로 사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부사위원들. 군수님이 그 경연 대회 나가시면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고. 올해도 2회 대회가 또 열리는데 네. 그거는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하겠네요. 관심이 많으니까. 예, 그 작년에 주저주저 하다가 네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나간 우리 단양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뭐 예심을 앞두고서 각 마을마다 읍면마다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소재도 그렇고 또 춤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차원을 달리하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발전하는군요. 예. 네. 단양구에서도 이제 이 소중한 단양 사투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사투리도 모르고 억양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정말 대가족이 있었고 앞집 할아버지, 뒷집 할머니 이 옆에 많은 분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대화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텔레비전 본다든가 또 인적 교류가 활발히 해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접하지 못한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이 사투리는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투리를 기록하고 네. 보존하고 하는 일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이 일은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의 소명이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투리 보존회를 민간 부분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연대회를 열고 또 사투리를 수집 분석하고 또 어원이라든가 용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잘 정리하고 네. 또 대학 교수님들 자문위원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책자로다가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예정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1회 대회를 해놓고 보니까 결코 사투리는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다. 네. 잘 보존해서 후세에 잘 넘겨줘야 될 그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을 좀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단양의 최대 현안은 아마 또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가장 이제 신경을 네. 많이 쓰실 텐데요.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또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인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단양은 1969년인가 네. 그때 9만 4천여 명이라는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감소해가지고 작년 말에는 2만 7천 한 3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무려 38%에 이르는 아주 초고령화 지역이고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우리 단양에 사망자가 414명, 네. 출생자는 56명. 차이가 있네요. 충북에서 가장 적지요. 네. 출생자가. 그리고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불과 한 20명만 더 많고 그래서 좀 줄고 있는데 그 인구 문제는 어느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제가 취임하고 저 열심히 해봤더니 한 이태 정도는 네. 조금 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파트가 생겼다든가 그런 뭐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인구 문제는 한두 가지 그 정책 가지고 안 되고 뭐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 다 어우러져야지만 네. 실천 가능한 일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는다면은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 건립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기간도 들어가고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 자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인구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정말 인구 한 사람보다 더 늘리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입세대 축하금도 주고 또 학생들 입학 장려금도 주고 또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뭐 이러한 그 현금성 사업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또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뭐 한 6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작년에 우수 등급 받아서 160억 원을 확보한 이 사업도 여기에다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23년도에 2년 전에 우리가 236명이 늘었고 단양군 전체에 또 작년도에는 20명이 증가된 적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 이런 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를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한데 그중에서는 또 의료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단양군에서는 단양 보건의료원이 개원을 했는데 응급실이 생겼습니다. 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 9년 동안 우리 단양군은 응급실이 없는 군이었었는데 네. 작년 7월 1일 날 보건의료원을 개원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응급실을 만들었죠. 이게 그 우리 보건의료원이 뭐냐면 종전의 보건소 기능에다가 병원 기능까지 더해진 우리 충청부터 최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30병상에 의사 5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CT라든가 구급차 또 첨단 의료 장비를 많이 갖추고 또 협약병원과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내과, 의과 등 내과, 외과 등 한 10개의 과목을 지금 진료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치료한 인원을 보니까 한 2만 5천 명을 진료했고 그러니까 1인당 한 번씩 정도 국민들이 온 셈이지요. 네. 그래서 각종 검사도 한 5만여 건 되고 또 문제는 이제 이용자 중에 한 30% 정도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 그 닥터 헬기를 요청해가지고 상급병원으로 후송돼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그 공공 의료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또 계획들이 있다면서요? 네.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대도시로 새벽부터 출발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도 확보했고 장비도 많이 확보했으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은 돼 있고 사업비 확보 또 실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착착 잘 준비가 되면 좋겠네요. 네. 또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 그 이례적으로 또 제천시에 방문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강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반응이 좋았나요? 네, 어디서 제가 착상했느냐면 네. 우리 방송에 보니까 김영환 도지사님이 충남도 가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세종도 가고 이런 데 가서 서로가 시도지사님들끼리 교체해서 강의하고 한 것이 네네.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천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죠. 우리도 제천 단양 가까웠기에 늘 한동안 있었으니까 서로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가서 제천시청 직원들한테 또 4월 달에는 김창규 시장님이 또 우리 단양군청 직원들에게 평소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덕담 좋은 거 이런 거 서로를 교차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많이 고민했는데 업무 얘기 있는 걸 다 떠나서 그 인생의 선배로서 또 공직의 선배로서 지역의 선배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고 행복한 그 삶이 될까. 네. 그래서 선배로서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친조카라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쭉 얘기했는데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초대하셔야겠네요. 네,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군수님께서는 근데 벌써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을 2026년이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벌써부터 움직이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뭐 빠를수록 좋고요. 뭐 네네. 금년뿐만이 아니라 예년에도 늘 그 예산 돌아가는 순기가 있으니까 그 네.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단양군의 예산 구조를 보니까 국비, 군비, 도비를 볼 때 한 3분의 2 정도가 국비입니다. 네. 예, 매년 비슷해요. 결국 나머지를 가지고 도비와 우리 군비가 한 반씩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국비는 거의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됐거든요. 중앙 부처의 각
부서마다.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요즘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저부터 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간부들이 나서서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논리를 잘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중앙부처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그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여러 번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또 열심히 단양 발전을 위해서 뛰고 계신데요. 그렇게 뛰시다 보니까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네, 8기. 네. 이제 1년이 남았는데 이제 스스로를 이제 한번 돌아보실 때도 있고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조금 군수로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조금 매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는 점수가 중요하지. 네. 제 스스로 매기는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그 두 가지. 네. 처음 마음 먹은 거와 또 처음 약속한 거 두 가지 보면 처음 마음 제 스스로와 관련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전목들이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 95점 정도를 매기고 싶고요. 95점. 네. 마음을 마음을 강조해요. 약속 측면에서 본다면 한 80점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80점 중에서 60점은 정말 쉼없이 달려온 그 시간에 대한 점수고 네. 또 10점은 완결성이랄까 성과 이거에 대한 점수고 또 10점은 우리 650여 명 공직자들에게 돌아가는 네. 그런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하고 함께 뛰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80점이니까 남은 20점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아직 채우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그 기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 20점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남은 20점을 채우기 위해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재선의 도전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짧게 끝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1년 남았는데요. 뭐 더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년 동안 어떤 걸 좀 네, 중점적으로 일을 하실 꼭 계획이- 해야 될 네네. 일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핵심 현안 사업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매포 지역의 임대 아파트라든가 또 목골 지구 종합개발, 우리 달맞이길 높이기 뭐 이러한 그 대규모 사업들은 인허가라든가 사업비 확보 정말 많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네. 빨리 그 윤곽을 잡아서 안정된 궤도를 구축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윤곽을 이미 잡아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양읍에 있는 주차타워라든가 단양읍 도시 재생 사업, 또 건강검진센터,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비치파크, 또 다리안 호텔, 지난번에 투자 펀드했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이런 그 윤곽을 잡아놓은 사업들은 하루빨리 조속히 착공을 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 일이 꼭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일들을 정말 꼭 하고 싶고 또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하실 일이 많으셔서 쉴 시간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일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쉬어 가시면서 체력 잘 관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단양군의 여러 가지 이야기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여러 긍정적인 변화, 앞으로의 계획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도민 여러분께 또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렴 또 열정, 소통 이 세 가지는 제가 지난 선거 당시 우리 캠프에 내걸었던 그런 구호입니다. 일시적인 그 구호가 아니라 늘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제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지혜,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한시도 게으름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 양심이라든가 도덕,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또 저 자신에게 엄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함께 해주신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또 밤낮 없이 땀을 흘려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단양의 이야기를,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단양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단양 군을 위해서, 단양 군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문군 단양 군수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